안녕하세요. 플란톤 인문학 TV 2024년 2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표 강사 김성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와 이제 공산 전체주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인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전체주의는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이런 극우 세력의 이제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전체주의가 어떻게 공산주의하고 다를 수가 있냐? 극우가 어떻게 전체주의고 공산주의와 닿을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 극우와 공산주의는 거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를 것이 없는 것이고, 또 이 우파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이제 비난을 했는데, 왜 그렇게 비난을 했고 이렇게 또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레닌은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죠. 이론의 어떤 그 하나의 축을 이뤘던 레닌이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 나치즘, 일본 군국주의, 그리고 2차 대전 후 유럽과 미국을 휩쓸었던 케인즈주의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어, 저는 이 공산주의를 대부분 반대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럼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왜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왜 비판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음, 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정의는 뭐냐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기업과 결탁해서 기업과 국가 권력이 시장을 독점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과 기업과 국가 권력이 결탁을 해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러한 형태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그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래 그러니까 기존의 자본가들이 시장을 독점하며 농민들을 핍박했지만 이 원래 공산주의 이론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론 보기에는 뭐냐면 기존의 자본가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노동자 농민들을 핍박을 했지만 20세기 초에 대규모 노동자 파업이 일어나고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자 이제 자본가들은 국가 권력이 시장에 개입해서 국가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복지 정책으로 투쟁 의지를 약화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공권력이죠. 공권력이죠. 원칙적으로 따지자 보면은 이 국가 공권력이 노사 관계나 어떤 경제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래 자본주의 국가 시장 경제의 핵심이죠. 그렇지만 20세기 초에 대규모 파업이 발생을 하고 또 이런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기업가들이
이 파업한 노동자들을 국가 공권력을 빌어서 공권력이 나서서 이 파업을 제지를 하고 이 복지 정책을 펴가지고 파업 의지를 꺾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산주의 레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국가가 권력을 개입을 해가지고 복지 정책을 피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것을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 서방에서는 말하기를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수정 자본주의의 형태가 공산주의 국가 이론에서 보면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그 결과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꺾고 공산주의 운동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대기업과 국가는 권력 집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함으로써 이 대기업과 국가 권력이 결탁을 하게 되고 독점을 하게 되면서 국가는 막대한 권력 집단이 되었다.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국가가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국민들의 경제를 쥐고 흔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세금이라고 하는 이 자금력을 동원해서 시장을 장악해 버린다면 그거는 절대 권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묵살하고 시장 권력, 시장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같은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도 같지만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점은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만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그래도 기업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틀은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그 외형상의 틀을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없죠.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실상 행정부는 당의 지도를 뒷받침하는 수단적 기능이 불과한 것입니다. 즉 노동당이 최고 권력이죠. 하지만 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당이 최고 권력기관이 아니라 바로 국가 행정기관이 최고 권력기관이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을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명명하고 극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극우는 이러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자들을 두고 한 말이죠. 사실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경우는 전통적인 자유시장 경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국가와 기업이 결탁을 하여 시장을 독점하고 국가는 경제적인 권력을 등에 업으면서 절대 권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파시즘이고 그것이 나치즘이고 그것이 바로 일본 군국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케인즈주의도 이러한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케인즈주의를 추구했던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극으로 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들 나라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청교도주의, 개인주의가 있음으로써 전체주의로 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국가가 그렇게 관여를 하고 간섭을 확대하려고 할 적마다 그것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청교도들과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조직적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케인즈주의가 이제 전체주의로 가지 못했던 것이지, 케인즈주의 자체가 어떤 전체주의적 속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독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국가 혹은 노동당이 경제와 사회 전체를 통제해서 사회를 진보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였다는 것이죠. 즉, 어떤 권력기관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 권력을 사회를 진보시켜 나간다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 방향으로 이끌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진보 사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떠한 그 시장의 경제, 자유시장 경제의 틀에서 벗어나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고 또는 당이 시장 자체를 묵살하고 새로운 어떤 이데아 진보된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진보주의자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이제 통합진보당이라든가 지금도 통진당 뭐 이렇게 진보라는 이름을 쓰는 정당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정당을 결성하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 진보주의자들은 과거 나치즘과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보수주의보다도 높다고 할 것입니다. 보수주의는 뭘까요? 그런 어떤 시장 경제 자체를 와해시키지 않고 시장 경제의 원리를 존중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을 발생되는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끔씩 어떤 그 무슨 보수공사라는 것을 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뭘까요? 그거는 어떤 한 부분을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공사를 보수공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라는 말은 기존의 틀은 유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 또는 보완해 가면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기존의 것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것이지요. 사실 레닌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극우라고 하면서 차별을 두려워한 것도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기존의 틀을 다 깨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이 극우라는 말을 쓰면서 자신들이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차별성을 두고
하는 의미에서 극우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도 쓰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사회주의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명칭이 공산주의 노동당과 혼용이 되면서 서로 섞이지 않으려는 시도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도 보면 사회당, 사회민주당 이런 당들이 있어요. 영국에도 노동당이 있고. 근데 이런 노동당과 공산주의 노동당이 서로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같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같은 것으로 혼동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또는 그 수정자본주의를 극우라고 하면서 떼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뿌리는 결국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공산당이나 국가 같은 엘리트 집단이 경제와 사회를 통제해서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그 개념으로서는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개인의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경제 사상의 자유는 말살되고 오직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산 전체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나가면 이 뿌리가 모두 한 곳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은 결국은 개인주의와 자유를 말살하는 또 다른 독재 권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는 같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